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이 완전 호구 나라로 찍혔습니다. 한국은 수년 전부터 인권과 여성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퍼지면서 국적법에 대해서도 매우 느슨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건데요. 내용을 살펴보니 안타깝지만 일면 사실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국적 취득만을 위해 한국인 남성과 이른바 작전 결혼을 진행했다가 한국 국적만 따고 도망가거나 이혼을 요구한 뒤에 베트남 남자를 초청해 그 사람까지 한국인으로 만들어 가족 전체가 이민 와서 각종 복지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일이 취업 패키지처럼 아예 취직 패키지로 팔리고 있다는 건데요. 이들이 일으키는 사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각종 마약, 인신매매, 불법 체류 등 기획에 가까운 신종 강력 범죄가 가득한데요. 더욱 화나는 지점은 이런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단 하나의 안전망도 없고 이들을 잡은 뒤 솜방망이로 추방하기만 하는데 그친다는 점입니다. 결혼 이민법을 고칠 생각도 없고 이들을 색출하는 일이 인권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를 내는 시민단체도 계속해 어깃장을 놓고 있기 때문인데요. 당장 이런 문제를 고발하는 기사조차도 우리 언론이 아니라 베트남 현지 언론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오늘은 베트남 사람들이 아나무인하게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피와 같은 세금의 빨대를 꼽고 살아가고 범죄를 일으키고 불법 체류하는 상황, 특히 그 시작점으로 이름도 별 볼 일 없는 지방대학에 유학 왔다가 사라지거나 결혼해서 자동으로 국적을 취득한 뒤 벌어지는 사건을 낱낱이 고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베트남 현지 언론 VN 익스프레스에서 한 가지 충격적인 보도가 나옵니다. 한국 남편이 둔 베트남 아내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국제결혼이 범죄의 시작점이라는 고발성 기사를 낸 건데요. 기사 내용을 보면 아주 가관입니다. 20세의 베트남 여성 A씨는 베트남 사람이 운영하는 결혼 중개 서비스를 통해 한국 남성 20명의 신상 정보와 배경 등을 받아보고 음식 메뉴를 고르듯 한 명을 고릅니다. 그 뒤 약 6개월간의 결혼 이민 서류 작업과 한국어 학습을 거친 뒤에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47세의 남편과 결혼하는데요. 그렇게 2년간 한국에서 생활을 마치자 그녀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바로 한국 국적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국적은 매우 쉽게 나왔고요. 그렇게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직업을 갖고 한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자 그녀는 다음 목표가 생겼습니다. 바로 이혼입니다. 그녀는 많은 고향 사람이 한국에 불법 입국해서 가혹한 조건에서 노동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처음부터 비자 우려를 피하기 위해 한국 현지인과 결혼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증언합니다. 이어 한국인 여권이 있으면 나는 전 세계 어디든 자유롭게 여행하고 내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우리 가족의 한국 이주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라고도 말했는데요. 그녀의 증언 뒤에는 그때도 이혼을 정당화하기 위한 핑계가 가득했습니다. 병원에서 남편의 나이 때문에 임신이 어렵다고 했지만 내 탓만 하는 남편을 보며 화가 났다. 언어 장벽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웠고 드물게 의사소통할 때는 구글 번역기를 통해서밖에 없었다. 매일 밤 향수병으로 눈물을 흘렸는데 이때 베트남 고향 남자친구가 큰 힘이 됐다라고 말이죠. 참 어이가 없고 화나는 일인데요. 현행 우리 법에서는 결혼 이주 여성은 한국 남성과 단 2년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 그 어떤 검증도 없이 한국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20대 베트남 여성들은 약 100만 원 정도를 들여 결혼 중개업체를 활용해 40, 50대 한국인 남편을 찾고 있는 건데요. 이러니 베트남에서 우리나라가 호구 소리를 듣는구나 싶죠. 그렇다면 이게 또 전 세계 스탠다드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당장 이민의 나라라고 하는 미국만 해도 미국인과 결혼해 최소 2년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 영주권이 나오고 그 뒤로 3년의 결혼 생활을 추가로 유지해야만 시민권을 딸 수 있는데요. 중간중간 이민국에서 결혼 빙자 이민 사기를 적발하기 위해 다양한 불심 검문을 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집에 와서 칫솔이 몇 개인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한다고 볼 수 있는지 등등을 말입니다. 무사히 속여서 시민권을 따냈다고 해도 처벌이 엄중합니다. 이민법은 공소시효가 없어 나중에라도 기획결혼임이 밝혀지면 미국에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에 상관없이 남성과 여성, 공무원 모두를 처벌하고 나라 밖으로 쫓아내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그런 안전망이 전혀 없는 상황이죠. 불법 체류로 찍혔다가도 손들고 나가면 기록과 처벌 없이 그대로 내보내주는 인권 수호의 국가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 한국 국적 베트남 태국인들은 각종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낸 피 같은 세금으로 만들어진 복지 제도를 쪽쪽 빨아먹고 본국의 가족에게 송금하는 사회적인 부담으로 자리 잡기도 합니다. 당장 얼마 전 계엄령의 밤에 경기도 수원에서 일망타진한 베트남인 전용 클럽 마약 사건만 봐도 그렇습니다. 새벽 1시 15분쯤 클럽이 가장 뜨거운 분위기에 취해 있을 때 경찰과 외국인청은 합동 단속을 실시했는데 실내에 있던 손님 85명, 직원 10명을 검사하니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사용한 사람이 무더기로 나온 겁니다. 베트남에서는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만 돼도 바로 사형이라고 하는데 어디서 이런 깡다구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죠. 물론 비결이 있었습니다. 베트남으로 귀화한 한국 국적의 베트남 사람이 소유한 클럽에서 모든 일이 벌어졌고 유통과 판매도 베트남계 한국인이 운영했기 때문에 큰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건데요. 체포 현장을 살펴보면 정말 이렇게까지 남의 나라 와서 따로 차려놓고 놀아야 하나 싶을 정도입니다.
클럽은 2, 3층 복층 규모의 250평 규모로 경기 남부 지역 최대 규모의 외국인 클럽으로 꼽히는 곳이었는데요. 한국인으로 귀한 30대 업주가 지난해 7월부터 건물을 빌려 회원제로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었죠. 음료수 마시고 싶다라는 비밀 암호를 대면 필로폰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판매하는 식으로 암암리에 운영해왔다고 하고요. 그는 해당 클럽을 철저히 베트남인 사전 예약제로 영업을 했고 단속에 대비해 다른 업장을 통해 바깥으로 도망갈 수 있는 비밀 통로를 3군데나 마련하는 철두철미함도 보였죠. 그런데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국제결혼과 이민에 대한 이야기와 연관해 여기서 눈여겨볼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 출신으로 한국 국적을 얻은 사람이 한국에서 모국인 베트남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죄의 현장을 만들어 놓고 돈을 벌고 있었다는 건데요. 이래서 국제결혼 등을 통해 쉽게 귀화하는 베트남이나 중국 사람들을 많이들 걸러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귀화 통계를 살펴보니 실제로 우리가 더 신경 쓰고 경계해야 할 민족이 조선족보다는 오히려 베트남과 태국 사람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국제결혼한 한국인 커플을 전수조사한 자료였는데요. 한국 여성들이 외국인 중 베트남 남성들과 가장 많이 결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주변에 돌아보면 이게 보통인가요? 베트남 남자들 너무 좋아, 난 이들과 꼭 결혼할 거야 라고 말하는 여성분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데 이게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나 국가 안보에도 직결되는 문제가 된다는 점은 조금 더 진지하게 이 문제를 보게 만드는데요. 자연스레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베트남 남성들은 한국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혜택이나 각종 복지 혜택을 그대로 받게 된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통계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게 순수한 한국 여성들이 베트남 남성들과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즉 베트남 남성들의 결혼 상대자가 대부분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이었다는 건데요. 다시 말해 결혼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여성이 한국 남성과 이혼한 후 곧바로 베트남 남성과 재혼하며 이들에게 또다시 쉽게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 한국 중년 남성을 소개받을 때 냈던 알선비 100여만 원은 진즉에 보전하고도 않는 장사가 된 것이고요. 그런데 국제결혼만 문제도 아닙니다. 불법 체류 역시 심각한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은 도통 한국의 외국인청이나 경찰을 무섭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제주도에 무비자로 여행을 왔던 베트남 단체 관광객 80명 중 무려 38명이 베트남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고 제주도 어딘가로 뿔뿔이 흩어진 것이 확인된 사실만 봐도 그렇습니다. 비에젯 항공 전세기를 타고 베트남 남부 나트랑에서 제주도로 입국한 베트남 80명 중 절반 가까이는 귀국 항공편을 타기 전 마지막으로 들른 관광지에서 돌은 연락을 끊고 뿔뿔이 흩어져 잠적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무사증으로 입국해 제주도에 머물 수 있는 허가 기간은 30일이라고 하는데요. 오는 14일부터는 바로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또 기획 이민 사기단이라는 증언이 쏟아져 나옵니다. 정기편도 아니고 전세기로 운항됐다는 점,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이 떼거지로 사라졌다는 점을 들어서 말이죠. 특히나 배편을 이용하거나 가짜 신분증을 이용해서도 쉽게 제주도에서 내륙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요. 그래서인지 외국인청은 이미 CCTV 확인 등을 통해 이들의 소재 파악을 진행하고 있으며 14일 후 되자마자 이탈자 검거반을 편성해 본격적인 체포작전을 펼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베트남과 태국에서 오는 유사한 전세기는 모두 취소했다고 하죠. 좋게 생각하면 이게 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면서 누구나 와서 살고 싶은 나라가 되고 있다는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선량하게 또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가 이룬 터전을 이런 협잡꾼들에게 빼앗기는 것을 두고 봐야만 하는 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루빨리 우리나라의 법을 강력하게 고쳐 우리 땅과 우리 재산을 잘 지키는 일에 신경 쓰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